밥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높죠? 혹시 아침마다 공복 혈당 때문에 속 터지셨던 적 있나요? 건강검진 결과 보고 깜짝 놀라셨죠? 당 떨어질까봐 간식 챙겼는데 알고 보면 그게 혈당을 더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독립입니다. 요즘 부쩍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침 공복 혈당 대체 왜 이럴까요? 매일 먹는 밥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나이 들수록 혈당 관리 포기할 수 없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혈당 잡는 특급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어렵고 복잡한 혈당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하,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복 혈당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요. 밤새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간에서는 쉼없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왜냐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뇌나 다른 장기들이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요. 마치 발전소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또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액 속 포도당을 쏙쏙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도록 돕는 열쇠 역할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이 인슐린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열쇠가 잘 안 맞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것처럼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계속 만들고 세포들은 포도당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바로 공복 혈당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빨간불 같은 신호랍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뭘 드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 첫 식사가 그날 하루의 혈당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아세요?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기운이 쫙 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특히 아침에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이나 흰빵 또는 흰쌀밥 위주로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마구 뿜어내게 되고요. 췌장 입장에선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니 부담이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췌장도 지쳐서 나중에는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췌장을 위해 아침 식사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고 이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셔보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에서 젤리처럼 변해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게 도와줘요. 마치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소장해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똑똑하게 낮추는 국민 혈당 관리 식품 3가지. 자, 이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랍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가는 특별한 탄수화물이에요. 식이섬유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요. 이 젤이 위에서 음식물과 섞여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포도당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이 유익균들이 만드는 물질들이 인슐린 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다시마, 미역, 콩류, 귀리, 사과, 감귤류 등이 많아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변의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는 소화기 건강에 필수적이며 변비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채소의 줄기, 통곡물, 견과류 등이 많아요.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채소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잎채소는 식이섬유 덩어리예요. 맵기 넉넉하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콩류는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같은 콩 종류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아주 좋아요. 밥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보세요. 통곡물은 흰쌀밥 대신 현미, 그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이 친구들은 껍질의 영양분과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린답니다. 죽보다는 밥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빵을 드실 때도 흰빵보다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둘째, 근육 지킴이 단백질 폭탄 식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소비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속 포도당의 상당 부분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든요. 근육량이 많으면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고 혈당 조절에 유리하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서 근육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드시는 건 어떠세요? 간편하고 영양 만점이죠.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 소화 흡수율도 아주 높아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의 대표 주자고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 콩으로 만든 두부와 낫또는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낫또는 끈적한 실에 나토케나제라는 효소가 풍부해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착한 지방 건강한 기름식품. 지방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지방도 있답니다. 이 착한 지방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세포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아보카도는 숲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요. 아몬드나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등어, 연어도 오메가-3 나는 착한 지방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아주 좋답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똑똑한 조리법은 혈당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이렇게 조리해보세요. 감자나 고구마는 튀겨 먹는 것보다 찌거나 삶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튀기거나 구우면 전분이 변성되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성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밥도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쌀죽보다는 밥알이 살아있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을 조금 덜 넣거나 식힌 밥을 다시 데워 먹는 것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튀기거나 굽는 고온 조리법은 에이지스라는 물질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 에이지스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도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해 보세요. 채소도 생으로 먹거나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도 훨씬 좋답니다. 매일 아침 어떤 식단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하셨죠? 제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딱 정해진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시작은 채소로 데친 브로콜리 시금치 한 접시 또는 오이, 파프리카 스틱 한 줌.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여 위장을 코팅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든든한 단백질 추가, 삶은 계란 2개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무설탕 견과류, 치아씨드 조금 뿌려 드세요. 또는 낫또 한 팩 정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 건강을 지켜줍니다. 착한 탄수화물은 소량만 드세요. 통곡물 식빵 1쪽 또는 소량의 현미밥을 드세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추가 팁으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살짝 뿌려주면 건강한 지방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 식사도 혈당 관리에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하루 종일의 혈당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식사 전 채소는 필수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채소 샐러드나 쌈 채소를 넉넉하게 드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을 유지하세요. 현미밥, 통곡물 파스타, 퀴노아 등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양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드시면 배도 든든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 숙제라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한 삶, 맛있는 식사,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